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 의원으로서 이미 오랜 의정활동에서 정책 역량과 리더십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적된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겠다. 정책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사항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누락 부분은 실수라고는 하나 제 생각으로는 행안부 장관의 위치가 사소한 실수 용납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동안 2023년까지는 종합소득 2022년까지는 종합소득 신고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 22년이 코로나 위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임대소득, 그러니까 임대료를 한 절반 정도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 동안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음주운전 건인데요. 30년 전에 치기 어린 일이라고는 하나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께 입장을 표명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과 또 제대로 이 원칙을 지키고 살아오지 못한 면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을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매번 정부는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면 한 발 늦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늦고요, 피해 보상도 늦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206일 만에 통과가 됐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51일 만입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110일입니다. 항상 뒤따라가는 한 발 늦는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의 근간에는 행안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PPT 봐주시면요. 정부의 늦장 대응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다가섰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힘든 선택을 하신 분도 많고요.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사고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이후에 대규모 참사 이후에 심리 지원 사업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지점은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행안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 사업을 주무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요, 중앙심리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 제가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 결과를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인 지시사항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내용일 뿐이고요. 후보자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심리지원단은 주요 부처의 국장급 회의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죠? 그런데 주무관이 참석합니다. 대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가 줌 회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계신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줌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심리 지원 사업의 주무 회의체인데 영 너무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제대로 좀 챙겨봐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앙심리지원단은 직접적인 그 심리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재난 초기에 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 상담 요원이라든가 이런 그 인원들을 동원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다음에 이 상처가 남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중대한 정신적 그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심리 지원 센터에서 이제 넘겨받아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이 PTSD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초기에 회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현장에 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야 돼서 네. 줌 회의가 불가피한 면이 줌 회의는 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네네. 국장급 회의에 주무관이 참석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싶고요. 다음 네네. PT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가족 심리 지원은 복지부에서 한다라는 게 일관된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다음 여기 PPT에 보시면요. 왜 중보 근무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행안부에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가부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가족 자조 모임을 지원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행안부는 일을 떠넘기고 있고요. 여가부는 일을 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방치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 탓을 하지 마시고 제가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이 되신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회복과 치유는 정부 몫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피해자 가족 그 유족 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도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유족 모임에 대한 지원도 저희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애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조직법 제34조에 따라서 행안부가 국무회의 서무, 정부 조직, 정부 혁신, 지방자치제도, 지자체 사무지원, 재정, 세제를 담당하는 등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명의 국가 지방공무원 관장하고 있는 데다가 13만 명의 경찰, 7만 명의 소방을 외청으로 둬서 어쨌든 이 정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행안부라고 생각합니다. 5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민주당 주요 당직자를 거치신 윤호중 후보자님이 이 국민주권정부에서의 역할 저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오송 참사 이미 언급을 많이들 하셨습니다만 수백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경찰하고 이 자치단체 뻔뻔하게 떠밀어 왔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곳이 행안부인데 세수결손이 발생하니까 지방세 교부를 이 지방교부세를 추경도 없이 마구 감액을 했던 것 역시 행안부였고요.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라는 이름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경찰국 신설에서 사실상 경찰의 목을 쥐고 흔들었던 것도 행정안전부입니다. 지금 그런 부처의 정상화를 해야 되는 좀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수장부터 시작해서 다 망가져 있던 행안부를 정상화시키는 이 막중한 책무에 대해서 좀 후보자님의 각오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짧은 기간입니다만 제가 행정안전부의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안전부의 직원들을 본 바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부가 특히 행정안전부가 몇몇 잘못된 수장 때문에
그 해야 할 임무를 이 해태한다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이 소홀히 하는 그런 공직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 어제는 충청지방 그리고 경기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광명에 이 아파트 화재 사건 때문에 두 분이 희생되고 60분이 넘는 분이 중경상을 입는 이 대형 화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또 지자체와 협력해가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대로 된 수장이 잘 이끌기만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 정부의 모습을 결코 잃지 않고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국민들께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계신지 또 어떤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지 미리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한 분이라도 아쉽게 희생되는 분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강조하신 지점입니다만 첫 번째는 재난에 대한 철저 대비 및 책임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 정책 및 재원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찰국을 폐지해서 조직을 쇄신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장관님, 후보자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 현실 인식에 대해서 좀 아니한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 이 공무원들이 그런 역량을 장관만 바꾸면 된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지난 정권의 반민주적인 경찰국 신설 문제나 지방 재정을 어렵게 하는데 앞장섰던 고위직들이 있는데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장관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할 땐 기강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주신 말씀은 장관의 취임하고 나면 엄밀하게 이 내용을 따져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경찰국 신설 여론을 조성하고 논리를 제공해서 한 데다가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름은 오늘 특정 안 하겠습니다만 조치가 안 되면 다음번에 특정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영전해서 올라간 다음에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다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행안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런 자리를 하던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와서 부지사 맡고 부시장 맡고 이 인사권을 다 휘두르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에다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반대하던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찬성을 하면서 승진의 꿈을 좀 또 태우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충성심을 보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지방행정을 망치고 경찰을 망친 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사적 책임을 좀 물리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좀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보진 못했고요. 최근에 재난 대비를 하는 재난안전본부의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다른 공직자들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면밀히 행적을 다 따져보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명을 공개하거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행안부 장관이 후보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이 또 이재명 정부에 편승해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는 전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